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조사하는 보정 권고 4가지가 꼭 있거든요. 어떤 채무자든 피해갈 수 없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최근 1년 내에 빌린 돈 그거 어디 쓰셨습니까? 이걸 꼭 물어봅니다. 여기 보세요.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차용한 최근 채무이므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6월 1일에 했다고 가정하면 작년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빌린 돈은 어디에 썼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직전에 빌린 돈이니까 빌리고 바로 개인회생 신청해서 탕감을 요구하면 좀 도의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사용처였는지 최근 채무를 확인을 해보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은행에서 언제 빌렸는데 500만원 빌렸는데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이 되었는데 그 다음날 50만원 관리비에 썼고 그 다음날 450만원 카드값 결제에 썼다. 이런 식으로 도표를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요거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 안내를 해주니까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고, 여기 한번 보세요. 가족이나 친지, 배우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줬다거나 소명이 불분명한 경우에 청산가치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변제, 가족 이외의 친구나 직장 동료나 거래처에 특별하게 먼저 변제한 내역이 있다면 그것도 제출하시고, 소명이 불분명하면 청산가치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출금액,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한 게 아니고 현금으로 뽑았다면 그거는 남아있는 재산이라고 기재하시고 청산가치에 산입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개인 친지에 대한 변제를 했거나 현금으로 인출했거나 도박한 경우에는 재산 목록에 기재하시고 청산가치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원래는 소득 200이면 1인 생계비 154만원 빼고 한 달에 얼마? 46만원만 변제하시면 되죠. 근데 방금 보셨듯이 도박이나 사치 탕진을 했다거나 나의 친인척, 친구, 가족한테만 먼저 변제를 해줬다. 그걸 편파 변제라고 하거든요. 은행 거는 별로 변제 안 해줬는데 가족한테만, 친구한테만 몰아서 변제해줬다. 그리고 현금으로 출금했다. 이런 것들은 청산가치에 간주하겠다. 청산가치는 나의 재산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채무자 여러분들은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치, 탕진, 편파 변제, 현금 출금한 걸 다 합쳤더니만 7,200만원이다. 그러면 나는 3년 변제 기간 동안 7,200 이상 변제해야 되니까 7,200 나누기 36개월 하면 한 달에 200 이상 변제해야 되는구나. 이걸 바로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원래는 46만원 내고 끝낼 사람인데 한 달에 200만원 변제하거나 또는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최근 1년 내에 계좌 내역을 볼 때 한 번에 100만원 이상 입출금한 거 전부 설명을 하세요. 이걸 물어봅니다. 보시면 계좌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에서 여러분의 은행 계좌, 증권사 계좌 전부 제출해야 됩니다. 은행 계좌는 제출, 키움증권 계좌는 제출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모든 계좌 다 제출해야 되고, 최근 1년 이내에 한 번 입출금할 때 100만원 이상인 내역들은 체크해서 제출하시고 사용처를 소명을 해야 됩니다. 대출금 소명한 거랑 입출금 소명한 거 내용이 비슷하죠. 26년 6월 2일에 100만원 출금했다, 병원비로 출금했다,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똑같죠. 가족, 친지, 배우자에게 이체한 거 소명하고 불분명하면 청산가치에 반영, 개인한테 변제한 거는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하시고 불분명하면 청산가치에 반영, 현금 출금액은 남아있다 간주하고 청산가치에 반영, 개인 친지에게 변제, 현금 출금, 도박은 재산에 기재하고, 그러니까 남아있다고 간주를 해버리는 거죠. 물론 가족, 친구한테 돈 갚았는데 줬지만 관념상 나한테 남아있다고 간주하겠다 이겁니다. 간주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이렇게 소명하시는 겁니다. 입출금 내역 700만원, 200만원, 110만원 이렇게 100만원 이상은 싹 모아가지고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회사 운영 자금으로 썼다, 카드값 갚았다, 이렇게 기재하시는 거죠. 이거 보실 때는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카드값 갚았다, 기존의 은행 채무 변제했다, 사업 자금 썼다, 생활비 썼다, 이거 아니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이거 넷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 있다 그러면 주식 코인 했다, 뭐 그 정도? 이것도 100만원 이상 지출 내역을 모은 건데 계좌 내역에서 이렇게 모아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법원이 조사하는 사항은 이전에 살던 집 팔았으면 그 매각대금, 전월세 집이었으면 돌려받은 보증금 그거 어디에 썼나요? 이걸 물어봅니다. 여러분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하면 이때까지 여러분이 살았던 집 주소가 다 나오잖아요. 법원에서는 최근 3년간 여러분이 살았던 집 주소에 대해서 그 집을 만약에 소유하다가 팔았다면 받은 매매대금 그거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시고, 전월세 집이었다면 이사할 때 돌려받은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거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소명을 똑바로 못할 거면 청산가치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셨지만 청산가치에 반영한다는 말은 그만큼 변제금을 더 내라는 말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살던 집
집에 보증금을 6억 원을 돌려받은 게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등초본 보면 이전에 살던 집 내역도 전부 다 보여지고, 그리고 이전에 살던 집의 전월세 계약서도 전부 제출을 해야 되니까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법원에선 다 알게 되거든요. 이 채무자가 이 6억 중에서 1억 이상을 채권자한테 우선 변제를 한 게 있었거든요. 원래는 저렇게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를 하면 청산 가치에 반영이 되는 거죠. 편파 변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변제금이 상승되는 건데, 저분이 현명하시게도 이게 이미 채권 양도의 통지까지 다 되어 있었습니다. 통지 받는 사람은 집주인이겠죠. 돌려주는 사람은 집주인이니까. 채권 양도가 됐다는 말은 그 채권은 담보 목적으로 이미 제공이 됐다는 말이니까 요거는 청산 가치에 제외 좀 해주세요 소명해서 변제금 상승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 물어보는 내역은 여러분이 과거에 지방세 납부한 내역을 보니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네요. 그거 매각대금 어디에 썼나요? 이것도 물어봅니다. 내가 사는 집 말고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는 집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방세 낸 내역을 보면 여러분이 과거에 부동산 소유했던 거, 자동차 소유했던 거 전부 다 드러납니다. 지방세 내역을 보니까 토지가 있는 것 같던데 처분했다면 받은 돈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소명을 못한다거나 특정 채권자한테 편파 변제했다면 청산 가치에 반영해서 변제금을 끌어올리는 것이고, 다만 이 채무자는 부동산 팔고 받은 돈으로 자기의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도 있지만 일부는 특정 채권자한테 편파 변제한 것도 있긴 했거든요. 다만 그 채권자한테 빌린 돈에 비해서 갚은 돈이 너무 소액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선처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개시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요거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인데 법원에서는 지방세 낸 내역을 보고 최근에 부동산을 팔았다면 그거 매매 계약서까지 전부 제출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네 번째 법원이 조사하는 사항은 최근에 취업했다는 사람은 취업했다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 직장에 취업했다면 월별 급여 명세서를 제출하시고, 여러분 계좌에 매달 월급을 받잖아요. 그거 계좌 이체 내역 거기에 월급 받았다면 그 옆에 볼펜으로 체크 표시해서 월급 받은 것만 표시해서 제출을 해보라. 요거는 취업을 안 해놓고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 취업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서 실제로 취업했는지 회사에서 월급을 입금해 줬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분은 개인회생 신청 당시 소득이 280만 원이었는데 그 당시 1인 생계비 143만 원 빼고 한 달에 136만 원 36개월 4,800만 원 변제하는 걸로 개시 결정 받았습니다. 그게 자기 원금의 13% 변제하고 87% 탕감받고 이자는 전부 탕감받는 것입니다. 방금 보셨듯이 특정 지인에게 편파 변제한 금액이 좀 있긴 했지만 이미 채권 양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빌린 돈 대비 갚은 돈이 매우 적다. 요걸 소명해서 3천 정도만 청산 가치에 반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3억 6천 채무 중에서 4,800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개인회생 신청하시면 항상 조사받는 4가지 요거 미리 한번 체크해 보시고, 혹시 나한테 이상이 있을 만한 게 있다면 개인회생 상담 받으실 때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미리 한번 말씀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